안녕하세요. 편입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송윤미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부터는 선형대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선형대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편입 수학에 아주 자주 나왔던 형태들로. 그래서 네 가지는 첫 번째는 행렬, 두 번째는 벡터, 그 다음에 고유치 또는 고유값이라고도 하고요. 선형사상. 크게 그냥 이렇게 편의상 나눠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행렬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원 행렬부터 같이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간단한 기본 연습 2주를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행렬은 성분이라 부르는 수들을 사각배열에 배치를 하는데 m행과 n열을 갖는 행렬이다 라고 하는 거를 m 바이라고 해요. 가운데 바이 m 바이 n 크기를 갖는다 라고 하고요. 행의 수를 앞에다 쓰는 거 mn이면 앞에 행, 뒤에 거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 방법은 다음 이렇게 되는데 대문자로 보통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문자로. 그래서 이제 원소들은 소문자로 쓰고요. 이제 옆에다가 IJ라고 하는 건 I행, J열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뒤에 보시면 행렬 A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행이에요? 이게 행이죠. 1행, 2행, M행. 그 다음에 열은 1열, 2열, N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행 1열의 원소를 A11이라고 하고 여기는 1행 2열의 원소. 그래서 맞죠? 1행 2열의 원소는 A12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또 이렇게 쓰면은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은 대각원소라고 했는데 대각원소는 뭐냐면 대각선을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라 요게 대각원소예요. 1행 1열의 원소, 2행 2열의 원소, 3행 3열의 원소 이런 것들 대각원소라고 하는데 그거 대각원소 빼고 모두 0인 것들을 대각행렬이라고 해요. 네, 대각행렬은 대각원소만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0이 아닌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0으로 있는 이런 것들 대각행렬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또 뭐냐면 특히 그 대각행렬 중에서 대각원소들이 모두 1인 경우를 단위행렬이다라고 해요. 단위행렬. 단위행렬은 뭐냐면 I라고 하거나 2라고 한댔는데 대각원소가 다 1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요. 단위행렬은 크기가 정사각형이에요. 2 곱하기 2, 3 곱하기 3. 그래서 1, 1이면 여기 0, 0. 1, 0, 0, 1이 2차 단위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 1, 1 하고 여기 0, 0, 0. 맞게 썼나요? 좀 줄이 안 맞나요? 3 곱하기 3 행렬인데 3차 단위행렬이라고 해서 1, 0, 0, 1, 1, 0, 0, 0, 1, 0, 0, 0, 1 계속 있어요. 4차, 5차 계속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단위행렬.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정사각행렬 중에서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 m 곱하기 n이면 꼭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정사각형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정사각행렬이라고 하고요. 또는 정방이라고도 해요. 정방행렬. 같은 말이라고요. 네. 정방행렬 중에서 대각원소의 합은 그 대각원소들을 다 더한 거를 얘기해서 기호로는 TRA라고 한다. 대각합을 영어로 트레이스라고 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TR만 써서 TRA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정방행렬의 대각원소들의 합만 구하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이런 거. 이게 대각원소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행렬의 트레이스를 구하여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6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기호 같은 건 그때 좀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각합 또는 트레이스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오늘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제 연산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거예요. 근데 행렬의 합 또는 차를 구하는 거는 더 쉬워요. 더 셈뺄셈이니까. 근데 이제 어떨 때 할 수 있냐면 같은 크기의 행렬일 때만 할 수 있어요. A는 2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3이면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같은 크기. 얘가 2 곱하기 3이면 얘도 2 곱하기 3. 이런 얘기예요. 같은 크기란 얘기는. 그래서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더하거나 빼주면 된다라고 해서 쉬워요. 일단 뒤에서 문제 하나 해볼게요.
그 다음에 행렬의 곱이 여기서 스칼라 곱이라고 했는데 스칼라는 크기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수예요. 상수를 곱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상수의 곱하면 상수 곱 모든 원소에다가 그 상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원소 하나만 골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원소에 그 앞에 있는 곱해진 상수 스칼라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오늘 연습을 많이 할 거는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끼리의 곱셈. 아까는 상수만 곱한 거이고 행렬 곱하기 행렬인데 여기서 행렬의 곱셈은요.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A하고 B 행렬을 A, B 행렬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 A가 앞에 있는 행렬, 뒤가 B 행렬이라고 한다면 A의 행렬은 n by n이면 B 행렬이면 n by q가 돼야 돼요. 이때 보이세요?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안 같으면 곱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게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물인 A, B에 곱했을 때 C행렬이면 그 C행렬의 형태는 n by q가 어디 있는 건가요? 앞에 있는 행, 뒤에 있는 열. 이렇게 결과는 또 다른 행렬이 크기가 다르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 행렬 원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시그마 표현도 있고 전개까지 시켜줬지만 이 기호로 보는 게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이제 밑에 말로도 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이따 뒤에서 문제를 연습을 해보면 좀 더 쉬울 거니까 뒤에서 가서 연습을 할게요. 덧셈 뺄셈 아까 간단하게 그래도 지나치기 좀 아쉬우니까 A하고 B 행렬을 더하여라 라고 하면 같은 크기 A도 2x2, B도 2x2죠. 정바 행렬이고 같은 더하는 거니까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0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하고 0 더해서 여기다 2 더하기 0 네, 2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플러스 4 네, 첫 문제니까 그냥 암산보다는 써봤어요. 그래서 9,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된다라고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빼주면 되는 거여서 바로 쓸까요? 빼니까 마이너스 11 2 빼기 0 해주면 2 0 빼기 빼기 2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로 간단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덧셈 뺄셈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 2번은 행렬이 지금 여기 좀 보이시죠? 줄이 좀 안 맞나요? 1행 1열의 원소, 1행 2열의 원소, 2행 1열의 원소, 2행 2열의 원소. 이것도 2x2예요. 근데 이 행렬에다가 6을 곱하여라 라고 한 거니까 아까 이게 스칼라 곱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에다가 3분의 2,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모든 원소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4. 암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6 곱하기 0이니까 이 자리는 0 되고 6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모든 원소에다 곱한다. 스칼라 곱은. 그쵸? 네. 그러니까 행렬의 크기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해 볼게. 여기서 이제 행렬들끼리의 곱이에요. 1번 제일 처음 문제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행렬 A하고 B라고 하면 앞에 있는 행렬의 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1, 2, 3, 3열 2 곱하기 3행렬이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진 행렬이 하나, 둘, 셋, 3행 1열이에요. 3행 1열. 그래서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서 왜?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랑의 곱인 2 곱하기 1 행렬이 돼요. 그럼 이 자리가 는 2 곱하기 1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2 곱하기 1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원소가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가 아니라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에요. 차이 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인데 그럼 도대체 이 1행 1열과 2행 2열의 원소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1행 1열의 원소는 앞에 있는 행렬의 1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1열 이렇게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가 1행 1열의 원소니까 1행 1열의 원소면 1행 1열의 원소를 곱하는데
곱하는 게 저 숫자를 다 6개를 다 곱하는 게 아니라 얘랑 곱하고요. 그래서 1. 얘랑 곱해요. 0. 그 다음에 얘랑 곱해요. 마이너스 6. 그래서 요것들을 다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준다고요. 요게 여기서는 행렬의 곱의 원소가 되는 거. 일행일렬의 원소가. 그래서 읽으면서 일행일렬의 원소. 그래서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여기 하나 남는 거는 이행일렬의 원소니까 같은 방법으로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보시고 짝지어서 2, 짝지어서 마이너스 2, 짝지어서 9예요. 네, 더해줘요. 2 빼기 2를 더해주면 돼요.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는 마이너스 5 플러스 9 이렇게 해서 2/1 행렬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쉽죠? 네. 뒤에 것도 두 번째 것도 이렇게 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앞에 있는 행렬은 1, 2, 3, 3행. 뒤에 있는 행렬은 3행, 1, 2, 2열 행렬이고요. 뒤에 거는 2/2죠. 정바 행렬. 그래서 이것도 얘랑 같아서 곱할 수가 있다. 결과는 얘는 3 곱하기 2행렬이에요.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2행렬이 아까 앞에 거랑 똑같게 되겠네요. 크기는 3 곱하기 2행렬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3행 2열의 행렬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는 거는 읽어보세요. 1행 1열의 원소죠. 그럼 1행 1열의 원소끼리 곱하고 더해줘요. 곱하고 더해줘요. 그래서 각각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 뭐 갈까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를 간다 그러면 2 곱하기 1행렬이죠. 2 곱하기 1 행렬의 원소,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 자리를 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12랑 플러스 12가 됐네요. 플러스 8이죠. 뭘 본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 이렇게 써주고 3행 1열의 원소는 3행 읽고 1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마이너스 15에다가 더하기 얼마예요? 0 곱하기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그냥 0. 안 쓸게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2열 다 써주시면 이 자리는 2행 1열의 원소니까 1행 2열의 원소죠. 이 자리 1행 2열의 원소 지우고 다시 할까요? 이 자리를 지저분하니까 네. 여기는 1행 2열의 원소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 자리는 2행 2열의 원소 2행 2열 이렇게 표시하면서 8 마이너스 2 마지막은 3행 2열의 원소다. 그러면 5하고 2 곱하니까 10인데 더하기 0 생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15 1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꼼꼼하게 곱셈 덧셈일 뿐인데 좀 암산하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짚어가면서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1행 1열, 2행 1열 이런 식으로 3행 2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쓰세요. 그게 좀 안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까 실험했던 것처럼 이렇게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네, 똑같은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곱셈에 방금 했던 곱셈들은 이제 성질이 좀 있는데 성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A, B, C의 크기는 딱 정해지지 않고 계산이 다 가능한 것들로만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정의될 수 있는 크기 행렬이다. 네, 그렇게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C는 여기서 아까 그냥 상수다라고 보시면 돼서 스몰 C, 소문자 C는 그냥 상수예요. 행렬이 아니라 1번에 보시면 우리가 그냥 숫자로 봤을 때 결합 법칙이죠. BC를 곱한 다음에 A를 곱해도 되고 A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해도 되는데 BC를 곱할 때 A를 왼쪽에 곱했으면 AB를 곱할 때 C는 오른쪽에 이 순서가 좀 중요해요. 네,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여기서 A 플러스 A, B, C 이렇게 B 플러스 C를 곱할 때 분배 법칙 되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AB, AC 할 때 AB면 A가 앞에 B가 뒤에 그 다음에 AC면 CA도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뒤에 바로 나와요. 교환이 달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3번도
2번하고 똑같이 분배 법칙은 되지만 순서를 좀 지켜줘라. 그 다음에 4번은 상수는요. 상수. C는 A, B를 먼저 행렬끼리 곱한 다음에 나중에 곱해도 좋고 A에다 먼저 상수를 곱한 다음에 B를 오른쪽에 곱해도 좋고 반대로 뭐 C, 상수를 B에다 먼저 곱해서 계산이 유리할 때도 있겠죠. 그건 이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수는 어디다 넣어서 곱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특이한 경우가 몇 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밑에 5가지를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요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언뜻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인데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A, B를 전체를 n승을 하는 거는 A의 n승을 하고 B의 n승을 각각을 해서 곱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보통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도 A 플러스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공식도 전개되는 공식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성립하지 않는데요. 3번은 합차 공식도 유명한데 안 된대요. 왜냐하면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2번만 예를 들어도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을 한다. 행렬에서도 이거 제곱도 가능하지만 이게 실제로 A 플러스 B를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전개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얘랑 곱하면 AA예요. 얘랑 곱하면 AB라고요. 얘랑 곱한 거를 BA라고 하고 마지막은 BB라고 한다면 A제곱과 B의 제곱은 가능하지만 AB하고 BA가 같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EAB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성립하지 않는 주의할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5번도 또 뭘까요? 4번, 5번은 어떤 두 행렬을 곱했는데 0이라고 나왔는데 0은 0행렬이라고 해요. 0행렬은 모든 원소가 0인 것들을 0행렬이라고 해요. 0000000으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두 행렬을 곱했는데 0행렬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0행렬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0행렬이 아닌 것끼리 곱해서도 0행렬이 될 수가 있어요. 숫자로는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이상이 반드시 0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0 아닌 것끼리 곱해서 0이 되진 않지만 행렬에서는 그렇지 않고 0행렬이 아닌 것끼리 곱해도 0행렬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딱 예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요건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5번도 그렇죠. 5번도 A가 0행렬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A, B하고 A, C가 똑같으면 우리가 숫자로서는 XY와 XZ이 같다. 근데 X가 0이 아니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숫자에서는 약분을 할 수가 있죠. 0이 아닌 숫자는 나눌 수가 있는데 행렬에서는 0이 아니라고 해서 쓱쓱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역행렬에 관련돼서 나올 거예요. 약분은 없어요. 행렬에서 나누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울 수는 없어서 A하고 B, C가 같지 않다라는 거. 같지 않다. 이것들도 4번, 5번도 좀 주의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영행렬은 모든 원소가 0인 걸 얘기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문제 4번을 볼게요. 문제 4번은요. 이제 행렬 A가 1201이라는 1201이라는 2x2 행렬인데 문제는 요 A를 50번을 곱하래요. 그럼 실제로 50번을 곱하지는 않겠죠. 눈치가. 그쵸? 그래서 이제 뒤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연습할 거가 곱셈이긴 하지만 여러 번을 곱한 n승을 구하는 방법은요. 별거 없어요. n승을 구하는 방법은 규칙을 찾는다. 무슨 규칙? A를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네제곱해보고 하다 보면은 어떤 규칙이 보여요. 그래서 직접 해볼게요. 결국 곱셈 연습이 같이 되는 거예요. A의 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A를 2번 곱하니까 1, 2, 0, 1, 1, 2, 0, 1 이렇게 해요. 근데 2x2와 2x2를 곱하면 결과도 2x2가 되겠죠? 정방향렬은 같은 크기를 곱하니까 다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면 이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채울 거라고요. 그래서 1행 1열의 원소는 요렇게니까 1. 암산됐어요. 1 더하기 0이니까 1. 1행 2열의 원소 여기다 쓰죠? 1행 2열의 원소니까 2 더하기 2.
4.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0 더하기 0이죠? 0. 마지막 2x2는 2행 2열의 원소는 0 더하기 1이죠. 맞나요? 0 더하기 1이니까 1이에요. 이렇게. 1, 4, 0, 1이 됐어요. A를 제곱했더니. A가 1, 2, 0, 1인데 A제곱이 1, 4, 0, 1이에요. 그럼 세제곱이 예상이 돼요? 어떤 분은 1, 6, 0, 1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2, 4 다음에 6이라고 할 수도 있고, 2, 4 다음에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8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쵸? 2 곱하기 1, 2 곱하기 2 곱하기 3, 2의 1승,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계산해 보시면 돼요. 네. 세제곱 해보면 되죠. A를 3번 직접 할 필요가 없이 제곱한 거에다 A를 한 번 더 곱해도 돼요. 근데 A 곱하기 A 제곱도 가능해요. 아까 곱셈에 대한 교함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같은 행렬일 때는 제곱 곱하기 A나 A 곱하기 A 제곱이나 같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같은 행렬끼리는. 그래서 뭐 저는 제곱에다가 1, 2, 0, 1 이렇게 가볼게요. 두 개에다 한 개를 곱해보면은 그 결과는 1행 1열의 원소는 이번에도 1이고요. 1행 2열의 원소가 2 더하기 4가 됐죠. 2 더하기 4, 2 더하기 4, 6. 0 되냐? 여기서 1 되나요? 아까 예상했던 것 중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안전하게 하세요. 세제곱 정도까지는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2, 0, 1, 1, 4, 0, 1, 1, 6, 0, 1이다. 따라서 50번까지 해볼 필요는 없고 1, 0, 1은 그대로인데 이 자리만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2, 4, 6, 8 쭉쭉 가면은 50승일 때는 2배가 되니까 100이 되죠. 2배 아시겠죠? 세제곱일 때 6이었잖아요. 제곱일 때 4였으니까 그 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승은 직접 하지 않고 규칙으로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또 나오죠. 문제 5번도 A가 111, 111, 111이라는 이번엔 3x3 행렬이에요. 근데 모든 원소가 1인 행렬인데 100승을 해서 1행 1열의 원소를 구하여라 라고 한 거예요. 1행 1열의 원소를 구하여라. 이것도 규칙 생각해보면 돼요. 조금 귀찮긴 하겠는데 111, 111, 111, 111, 111, 111 하십시오. 네. 3x3, 3x3도 3x3가 됐는데 1행 1열의 원소는 얼마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죠. 다 3, 3, 3, 3, 3, 3, 3 돼요. 모든 원소가 이번 3이 됐어요. 그럼 1, 1, 1, 3, 3, 3 했으니까 그 다음은 또 5, 5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네, 안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세제곱은 또 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뭐가 됐어요? 1행 1열의 원소 이렇게 해주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3, 3, 3, 3, 3, 3, 9죠.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다 9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가지고 9가 됐는데 보세요. 135가 아니잖아요. 그쵸? 135가 아니라 139가 됐어요. 그럼 규칙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139는 규칙이 있잖아요. 1은 3의 0승이고 3은 3의 1승이고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등비수열이네요. 네, 수열 중에 아까 등차 수열이었으면 이번 등비수열의 수열의 규칙이 생겼어요. 숫자의 규칙이. 그래서 100승을 했더니 뭐가 된다? A는 0승이고 제곱이 1승이고 세제곱이 제곱이었다면 얘는 3의 99승이 되겠죠. 1 작은 숫자. 그쵸? 모든 원소가 3의 99승이 돼요. 3의 99승. 마찬가지로 밑에 6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1행 1열의 원소. 그래서 답은 3의 99승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정의를만 했었는데 문제 풀지 않았던 A의 100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앞에 TR 붙이면 트레이스 대각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뭘까요?
방금 A 백승의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1행 1열의 원소, 2행 2열의 원소, 3행 3열의 원소를 더하는 게 트레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의 99승이 몇 개다? 더하기 3의 99승, 더하기 3의 99승 하지 말고 같으니까 3개다라고 해주면 지수법칙으로 3의 100승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용어 하나 기억하자고요. 앞에 정의만 한번 하고 예시를 못 들었었는데 트레이스는 대각원소의 합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규칙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거의 세제곱만의 규칙이 나왔어요, 보통. 그쵸? 네. 근데 숫자 하나라도 잘못 쓰면은, 여기서는 그럴 리가 없지만, 숫자 하나라도 잘못 쓰면 규칙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A하고 B가 2개 있는데, 다 2x2고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A의 2n승 더하기 B의 98승은 7i다. i라고 하는 건 단위행렬. 근데 여기서는 이때 각각 2x2를 더했으니까 얘도 결과가 2x2여서 71001 즉 7007 이렇게 생기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7i라고.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n을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럼 이것도 A하고 B의 규칙을 찾아야 돼요. 해봐야겠죠? A제곱. 네. A제곱. 그래서 결과는 또 2x2인데 1행 1열의 원소는 이렇게 해주니까 1 더하기 1, 2가 됐고 1행 2열의 원소 1행 2열의 원소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죠. 2행 1열의 원소는 0 2행 2열의 원소는 1 더하기 또 1이 되니까 2가 돼요. 그래서 A제곱 했더니 2002가 됐는데 우리가 그 다음 했던 거는 4제곱을 가잖아요. 근데 할 필요가 없어요. 2002는 특별히 뭘 갖고 있어요? 이거. 아까 대각원소가 2고 나머지가 00이면은 이건 2를 빼도 괜찮죠. 똑같아요. 00이니까 0은 2 곱하기 0이잖아요. 모든 원소가 2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뺄 수도 있는데 뒤에 1001이 단위행렬 i니까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i라고 할 수 있어요. 2i. 근데 2i가 나와서 왜 세제곱을 할 필요가 없냐면 그때 세제곱은 a의 제곱 곱하기 a인데 a의 제곱이 방금 2i라고 했고 a예요. 근데 i가 단위행렬이라고 했으면 단위행렬 i는 숫자 1처럼 행렬과 곱해서 그냥 곱하나 마나 1 곱하기 5를 5라고 하듯이 i 곱하기 a는 그냥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편하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단위행렬의 형태가 나오면 그만하시고 그걸 이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제곱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b의 제곱도 직접 해보면 0-1 뭐 쓴 거죠? 0, -1, 1, 0이에요. 플러스 1. 뭐 2번 곱한다고요? 0, 1, -1, 0. 그래서 이것도 2x2가 되는데 1행 1열의 원소는 -1. 1행 2열의 원소는 0 더하기 이렇게 짚어가면서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요. 2행 1열의 원소도 이렇게. 그래서 0 더하기 0이 0. 마지막도 이렇게 해주니까 -1인데 이것도 아시겠죠? 이번에는 -1, 0, -1이면 -1을 앞으로 빼주니까 요거랑 같아요. -1001 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또 1 쓰는 거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i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규칙이 세제곱까지 갈 필요가 없이 제곱만에 단위행렬의 몇 배 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98승은 A의 제곱 2n승은 제곱 전체의 n승과 같고 지수법칙. B의 제곱의 몇 승이에요? 98 나누기 2니까 49죠. 여기다가 방금 구했던 거 대입을 시켜주면은 2i의 n승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9승이에요. 네. 거의 다 왔죠? 근데 괄호를 푸니까 2i의 전체 n승은 2도 n승을 하는 거니까 2의 n승인데 i의 n승은 숫자 1처럼
1을 몇 번 해도 1이잖아요. 그럼 i의 n승은 i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마이너스 i의 49승. 그럼 마이너스 1도 49승 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i의 49승도 i. 또 어떤 분은 i가 아까 숫자처럼 1처럼 생략할 수 있대 생략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생략하면 숫자만 남죠. 우리 행렬의 계산인데, 그쵸? 그러니까 행렬 곱하기 i는 행렬, 그 i가 생략됐지만 숫자에 i가 곱해진 i는 생략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i로 묶어주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결국은 7i가 된다라는 거죠. 좌변 지금 정리했더니 7i가 됐으니까 앞에는 2의 n승 마이너스 1이 7, 2의 n승은 그쵸? 8, n은 얼마? 2를 2, 4, 8 아니야. 2의 3승이 8이죠. 네, 그래서 n은 3이다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a의 n승을 구하는 방법 중에 규칙을 찾아서 아까는 수열을 이용한 거예요. 수열을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말로만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수열은 아니고 n제곱 하다 보면 제곱이나 세제곱을 하다 보면 단위 행렬의 여러 배가 나온다. 단위 행렬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모두 a가 네, 2x2예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x2죠. 그 다음에 x는 뭐예요? 2x1이죠. 이것도 2x1 행렬인데 a를 10번 곱한 다음에 x를 곱해라 라고 한 거예요. 또 a 규칙을 찾는 거니까 부지런히 그래서 암산이 되면 좋죠. 근데 암산이 좀 힘들잖아요. 행렬에. 2x2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1만 남고 1행 2열의 원소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10이니까 제로가 됐어요. 2행 1열의 원소는 0 더하기 0이죠. 0이에요. 2행 2열의 원소는 플러스 1이에요. 계산 잘 됐나요? 1001 또 반갑죠? 단위행렬 i예요. 단위행렬 i예요. 제곱했더니 i가 됐어요. 그러면 10승하면 제곱의 5승이니까 i를 5승 해봤자 i예요. 단위행렬은 여러 번 곱해도 단위행렬. 그래서 결국은 이때 a의 10승 x라고 하는 거는 ix랑 같고 행렬은 i는 생략이니까 x랑 그냥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기가 이게 있을 수 있겠죠? 6위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a의 10승은 i랑 같아져서 결국 a의 10승 x는 x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으라고 준 문제 같아요.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죠. 표현을 n승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했는데 절대 될 수 없는 모양을 찾는 거니까 얘도 곧바로 실수 없이 옮겨 쓰다가 숫자 틀리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빨리 쓰다 틀리려고 한 것처럼 네, 문제를 먼저 잘 옮겨 써주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꼼꼼하게 네. 잘못하면 숫자 규칙이 안 생기니까 네, 중요한 거죠. 플러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 짐작해서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10 마이너스 10이니까 0 여기는 뭐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 또 플러스를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단위행렬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될 수 있으니까 우선 걸러내야겠죠. 세제곱을 하면 그러면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제곱에 a를 곱한 거랑 같은데 방금 그 제곱이 마이너스 i예요. 그래서 a를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세제곱은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면 저것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니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죠. 세제곱의 형태니까. 네제곱은 뭔가요? 물론 마이너스 a에다 또 곱해도 되지만 저는 a의 제곱, a의 제곱 가겠다고요. 제곱을 두 번 곱해도 되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의 제곱도 i가 돼서 그냥 단위 행렬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제 답은 찾았지만 5승은 뭐랑 같아요? 4제곱에 a를 곱한 거니까 다시 a가 되겠죠. 계속 요 네 형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a,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 플러스 i. 요 네 개만 계속 모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형태는, 이런 형태는 절대 안 나와요. 몇 번을 해도 저 형태는 나올 수가 없다. 쉽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 요 정도 하면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됐을 것 같아요. 행열 잘 짚어가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 요거 하나 더 볼까요? 네. A 행렬이 3, 마이너스 1, 1인데 행렬의 기호가 좀 달라 보이지만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네. 요렇게 둥근 가로 해도 되고 좀 꺾인 가로 해도 되고.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A를 20승을 해라. 결국 A 20승을 구하라 문제랑 같은데, 그러면 하던 대로 이렇게 써요.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행렬, 첫 번째 일행 일렬의 원소는 9 마이너스 1이니까 8. 또 일행 2열의 원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4. 이렇게. 2행 1열의 원소 2행 1열 그럼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에요. 이렇게 제곱했고, 단위 행렬의 모양은 아니니까 세제곱을 할 차례예요. 근데 하기가 싫으네요. 문제에 좀 힌트가 있는 게 A를 20승 했더니 2의 20승의 스칼라가 나와서 상수가 2의 20승으로 묶여졌어요. 그 말은 물론 이거 계산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안 나오면 4제곱까지 하는 건데요. 저는 아까 여기서 A의 제곱에서의 이 숫자를 뭘로 묶을 수가 있다? 그쵸, 4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4를 이왕 쓰는 거 앞에 표현대로 2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쵸? 이렇게 하면 숫자도 좀 원소들이 좀 작아지니까 계산하기도 편하고요. 묶어지는 거는 빼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저 같으면 경험상 눈치껏 4제곱을 해볼 거예요. 그럼 그 4제곱은 A의 제곱, 요거를 2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에 2, 1, 2의 제곱에 이렇게 했는데 스칼라, 상수끼리는 상관없으니까 같이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해서 2의 4제곱 해주면 되고, 뒤에 있는 요 행렬끼리 2번 곱하는 것도 숫자가 좀 작으니까 조금 편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해주니까 3이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2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2예요. 2행 2열의 원소는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괜찮나요? 4제곱? 틀린 거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5승 안 하겠죠? 6승 하시는 분 있겠죠? 8승 하시는 분도 있어요. 6승 곱하는 분도 있고 A에 8승을 곱할 수도 있죠. 4제곱, 4제곱. 또 8승 곱하신 분들은 20승 직접 다 하려고 하는 욕심 부리시는 분이에요. 가능하지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규칙 나왔는데 이미. A를 제곱했더니 2의 제곱 나왔고, 4제곱 했더니 2의 4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우선은 A 20승이면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2의 20승은 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 뒤에 있는 행렬 B가 궁금한 거였는데 뭐라고 쓸까요? 규칙 없나요? 있어 보이는데 2 마이너스 1, 0. 근데 2, 1 마이너스 1, 0. 3,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세로로 보니까 조금 낫죠. 열로 보니까. 그래서 2, 1, 3, 2, 4, 3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20승까지 일일이 세보지 마시고, 그것도 규칙이 있는 게 제곱일 때 저는 얘가 보이는데요. 1이 보여요. 4제곱일 때 2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행 1열의 원소를 보면은 좀 계산이 더 복잡할 것 같아서 딱 떨어지는 게 제곱일 때 1, 4제곱일 때 2, 20승일 때 10 이렇게 가는 게 규칙이 좀 더 빠르죠. 그래놓고 아까 열로 보면 계산이 편하다고 했던 게 2, 1이고 3, 2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1 큰 수니까. 2열 뭐라고 쓸까요? 얘랑 얘랑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10이겠죠?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
마지막에 이행 이열의 원소 뭐라고 써요? 관계 보세요. 요거 두 개 관계. 이행 이열의 원소는 요것보다 1 큰 수니까 더하기 1을 해서 마이너스 9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규칙을 찾긴 찾는데 조금 다르게 찾았던 게 여기서는 스칼라를 공통인수를 빼서 앞으로 빼는 방법도 했고 제곱 다음에 세제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 요령껏 4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4제곱만의 규칙을 잘 찾았고 안 돼도 중간에 계산만 숫자들만 틀리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조금 시간 걸려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4제곱을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요거 B는 이거다. 답은 요거예요. 비행렬은 11,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9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조금 첫 시간이니까 계산 덧셈 뺄셈 곱셈인데 곱셈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연습하세요. 다 아시는 분들도 몇 문제만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A의 n승을 구하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 요것도 연습해보시고 네, 이제 간단하게 연습하고 전치 행렬이나 그런 기호 같은 거 있죠? 네. 트레이스, 대각원소의 합, 이런 기호 같은 거 앞에 좀 생소했던 거는 좀 다시 한번 봐두시고 다음 시간에 행렬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더 공부를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